오늘은 10만 기념 Q&A를 한번 해볼 텐데요. 10만 정말 감사합니다. 드디어 실버 버튼이 왔는데요. 얘를 언박싱을 하고 Q&A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떨린다. 빠밤 빰빰빰빰빰. 대박! 완전 영롱해. 딴따단. 첫 번째 질문. 행자씨 뜻. 이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과연 그 행자가 본명인가 아닌가? 정답은 본명이 아닙니다.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엄마가 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빠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대요. 소정이랑 행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또 다른 이름 한 후보 2개랑. 그래서 엄마가 무조건 행자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빠가 행자가 뭐고 하면서 소정이 해라 해가지고 결국 소정이가 됐는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가지고 쇼핑몰을 시작하게 될 때 소정씨 이건 뭔가 무난한 거예요. 행자씨 어때? 너무 귀여운 거야. 갑자기 보니까 뭔가 정감 가고 저는 지금도 그냥 제 이름이 행자 같아요. 두 번째,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나이는 97년생이고요. 지금 28살입니다. 그리고 다음 질문. MBTI는 ENFJ. 진짜 바뀐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사회화된 MFJ? 퍼스널 컬러.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저는 여쿨 라이트입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여기 피부가 좀 탔는데 야외 촬영이랑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엔 진짜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완전 그냥 누렁이. 자, 다음 질문은 가장 애정하는 옷 보여주세요. 최근에는 빠밤 너무 귀엽죠? 스투시 제품이고요. 이거 반팔티 최근에 쇼핑하다가 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프린팅이 김치하고 있는 거 봐봐. 아무튼 요 반팔티 요즘 제 최애입니다. 다음, 좋아하는 연예인. 한 12년 전에는 막 비스트, 샤이니 막 이렇게 좋아를 하다가 그 뒤부터는 연예인에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. 노래를 좀 자주 듣는 가수들은 있어요. 조지. 자, 다음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. 진짜 이것도 완전 한 6년 전? 한 5년 전인데요. 그때 약간 이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?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소소한 행복과 이 브이로그 같은 느낌을 영상으로 담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유튜브도 이제 슬슬 올라오던 시기였어요. 유튜브 자체가. 자취생 브이로그. 그리고 제가 그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순이 브이로그 막 이런 거를 찍기 시작했어요. 찍다 보니까 너무 추억적이고 좋은 거야. 바로 그때부터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좀 이게 제 일상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번 안 하다가 행자씨 쇼핑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패션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.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자, 다음 질문. 쇼핑몰 창업 전 직업이나 꿈 그냥 알바만 했어요. 근데 그 알바하기 전에는 대학생이었거든요. 학과는 실용음악과 보컬이었고요. 한때 꿈이 가수였습니다. 가수 앤드 뭐 보컬 트레이너 뭐 그런 쪽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예술 쪽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뭔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은 거예요. 자퇴를 해버렸어요. 자퇴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죠. 알바를 하다가 이제 제 남편을 만난 거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남편 만나고 막 에코백 브랜드 시작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행자씨 정착다. 나 일하길 잘했다 생각드는 순간. 진짜 그 순간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. 1번 평일 주말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. 일을 할 때에 있어서. 그리고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서 좀 좋은 풍경도 보고 이것저것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. 옷이라는 것 자체를 제 스타일대로 딱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그걸 또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. 그게 너무 재밌죠. 옷을 보는 재미, 코디하는 재미 그런 게 너무 맛깔나잖아. 똥언니 뭐가 좋아? 이 일하기 진짜 잘했다 하는 순간. 출장이지. 출장 가면서 이거 여행 원래 좋아하니까. 근데 뭐 24시간 촬영은 안 하니까. 그건 그래. 뭐 저녁에 뭐 쉴 수도 있고. 뭐 그럴 때 이제 좀 여행하고 이런 게 재밌지. 자, 다음은 목표 몸무게. 목표 몸무게. 지금 제가 49, 50kg 왔다 갔다 가끔 51 갔다가 이제 지금은 50kg거든요. 제 목표 몸무게는 진짜 체지방만 열심히 뺀 46kg예요. 근데 지금 제가 완전 정체기인가 봐요. 운태기도 왔고 좀 킹받아요. 열심히 이겨내는 중입니다. 그리고 다음 질문. 다이어트 꿀팁이 있을까요? 다이어트 꿀팁 저는 딱 한 가지만 뽑아라 하면은 대체
세제를 잘 활용하라? 저는 진짜 간식 없이 못 살거든요. 간식 대신 단백질 쉐이크나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 거를 이 뇌를 속여야 돼요. 내가 입으로 넣음으로써 나는 배고프지 않다. 이런 느낌으로 건강한 간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좀 자주 활용하면 입 터짐도 방지되고 과식, 폭식 이런 거 자체에서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 질문. 타투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? 제가 타투가 딱 하나 있거든요. 이렇게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이에요. 뭔가 이 그림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. 예뻐가지고 오히려 약간 패션 옷 입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 괜찮아요. 그리고 제일 좋았던 여행지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진짜 바로 생각났습니다. 몽골입니다. 몽골 여러분. 여기 몽골 브이로그 띄워놓을게요. 제 인생 여행지 중에 1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등입니다.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. 그때는 진짜 좀 쉬는 느낌으로 오로지 여행을 가보자 하는 마음에 동행 구해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총 6명에서 8박 9일 정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냥 윈도우 배경화면을 실제로 보면서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? 그게 너무 좋았고 제가 스위스도 가봤거든요. 근데 스위스랑은 매력이 조금 달라요. 스위스는 조금 정제된 느낌이고 몽골은 진짜 레알 찐 느낌이라 가지고 전 좀 더 몽골 스타일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. 솔직히 몽골이 막 음식이 맛있거나 막 위생이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. 숙소가 좋거나 이렇진 않은데 그냥 그 안에서의 동행들과의 그 고난과 역경을 같이 겪고 그리고 좋은 풍경을 또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심리적인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진짜 몽골 여행은 팔팔할 때 한 번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진짜 강추입니다. 심지어 저는 이번 연에 또 가요. 가족끼리. 그리고 인간관계 잘 해결하는 법. 진짜 이 질문도 많았는데 참 어렵죠. 사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참 어려우면서 참 쉽기도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도 약간 인간관계에 대인 적 진짜 많거든요. 20살 때 성인이 돼가지고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이게 아무래도 대화도 조금 막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자기 친구들이 없어지더라고요. 심지어 좀 많이 찐친이었어요. 찐친이었는데 점점 갑자기 언팔을 하고 뭐지? 난 아무 잘못 없는데? 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? 그렇다고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닌데? 등등등등 진짜 현타가 많이 왔어요. 그때 제가 또 한 F 하니까 제 남편 또 극티거든요. 그래가지고 남편 또 인생 센파이로서 제가 엄청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. 인생이 원래 이러나 진짜 엄청 막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. 근데 별거 없더라고. 갑자기 저도 한번 T로 변신을 해봤거든요.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보자. 걔네들이 떠난 이유는 뭐 있지 않겠냐. 스스로가 어떤 걸 느끼면서 떠났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싫어졌을 수도 있고 갑자기 연락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A, B, C, D, E, F, G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그냥 이 몇 년이고 뭐고 나를 쌩깐 거면 나도 오케이 나 미련 없다 개쿨병 걸린 느낌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. 그리고 후회가 없었어. 그 연인처럼 헤어지기 전에 막 붙잡고 막 울어보고 막 그렇게 해보고 헤어지면 후회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저도 연락해보고 다 해보고 연락이 안 오길래 저도 마음 접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어. 나 할 거 다 했고 어차피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주변 내 남아있는 지인들 우리 가족 우리 알로 있으면 끝이지. 똥이 인생 선배로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 딱 한 가지 느낀 점. 나는 그런 게 있어. 나도 친구가 날 떠날 때 내가 되게 엄청 막 나쁜 사람이 되는 거.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. 나는 타격을 많이 받았어. 그런 부분으로. 그러니까 내가 막 잘못된 사람 같고 안 좋은 사람 같고. 근데 살다 보니까 느낀 거는 다 개개인이 다르잖아. 성향이랑. 그래서 나도 누군가와는 막 깊게 안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도 있듯이. 그 사람도 나를 받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느끼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맞을 수는 없듯이 걔가 날 떠난 거는 뭐 걔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다. 안 힘들 순 없잖아요.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. 힘들어도 보고 그냥 쿨하게 넘겨보고 어쨌거나 나중에는 다 이겨내고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. 다음 질문.
요요 왔을 때 자존감 낮아지는데 대처법이나 마인드 잡는 법. 3년 전에 이제 전 인생만 봐도 저는 요요 그 자체 인생이었어요. 왜냐면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. 원푸드 막 뭐 아예 굶어버리기, 뭐 연예인 다이어트 따라하기, 물만 먹기, 액체만 먹기 막 온갖 거 다 해보다가 요요라는 걸 이게 참 요요가 쉬운 애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살았어요. 근데 그때마다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막 결국 쪘어 막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막 그 화와 짜증과 불안감과 막 진짜 심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. 약간 반복하는 느낌,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생활 습관이 좀 바뀌는, 제가 50kg 초중반대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, 그때는 사실 그때부터는 요요가 거의 안 왔어요.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끼긴 해요. 여기서 2-3kg만 쪄도 저는 약간 좀 요요인가? 라는 강박이 생겼었거든요. 딱 그 최근 2-3년 동안은.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대처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처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약간 울컥하네. 똥이는 이게 자존감이 낮아졌어. 아예 낮아진 상태에서 대처법이 있어 따로? 근데 내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 평상시에. 그럼 낮을 때가 있잖아. 나도 뭐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암시를 듣거나 명상음악을 좀 들어. 일단 차분하게 만드는 거야 상태를. 그 다음에 좀 나랑 대화를 많이 해. 내가 그걸 못해. 그러니까 왜 하냐면 사실은 이게 모호함과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은 되게 두려움을 느끼거든.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생겨. 뭐 마음가짐이든 해결책이든. 그래서 일단은 내가 왜 낮아졌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거지. 근데 어려우면 더 쉬울 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 왜 낮아졌는지 살이 쪄서. 근데 살이 쪘는데 요요가 온 거잖아 결국. 근데 요요가 왔을 때 내가 왜 요요가 왔는지를 파악해보면 결국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약간 결론은 약간 좀 T적으로 다가가면 좀 좋겠네. 이성적으로. 이성적으로 날 받아들이는 거지. 그러니까 내 단점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만드는 거지. 뭐 그 활동에는 뭐 운동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나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문제 파악. 자 1번 문제 파악. 내가 왜 요요가 왔을까? 뭐지? 2번 좀 솔직하게 나의 단점을 인정하기. 2번 솔직하게 내랑 대화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기. 내가 근데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어제 햄버거랑 뷔페 간 건 사실이잖아. 그러니까 이런 느낌.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엽떡 시킨 건 사실이잖아. 내가 엽떡 시킨 건 나잖아. 그러니까 이런. 어제 내가 시켜놓고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. 그걸 인정하고 3번은 이제 그냥 사소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거지. 예를 들어 모르겠다. 일단 스쿼트 한 개만 해보자.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나한테 용기를 조금씩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전 루틴에 운동을 거의 자주 넣으려 하잖아.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성취감부터 느끼려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다는 자체로 난 이미 오늘 뭔가 성취를 했거든.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. 아무튼 그걸 그냥 이용할 뿐인 거죠.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을 정해서 그런 걸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. 오,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? 좋은데요? 역시 티남편 최고. 다음 질문. 신혼여행지 정하셨나요? 저희 신혼여행지는 원래는 조금 약간 휴양 100%로 갈까 하려 하다가 저희 둘 다 휴양만 즐기지는 못하는 여행 유형이어가지고 이건 무조건 관광 느낌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스페인, 마요르카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브이로그 찍어볼게요. 다음! 이 다음이 마지막 질문이에요, 여러분. 2세 계획은 있으신가요? 마마. 제가 원래 옛날에는 막 애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첫 반려견인데 얄로를 키우고 그 마음이 아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. 얄로가 이런데 진짜 내 배로 응애응애 낳은 그 우리 애기는 어떨까?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감정이 미칠까? 상상이 너무 난리가 난 거야. 저희는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고 5-6년 뒤쯤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은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기한테 좀 온전히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을 정도 열심히 지금 달려가지고 그때 계획이 있습니다.
질문이 끝났습니다. 제가 다이어트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은 최근에 다이어트 Q&A를 1년 전인가 올렸었거든요. 그때 질문 답변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링크를 달아놓을게요. 이렇게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셨을 건데요. 어떠세요?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그리고 다양하고 좀 알찬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행자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복자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